말씀하셨습니다만 더구나 수도권의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안보 걱정도 군 통수권자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한 밥상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물가 대책 등 민생 현안은 없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에 연일 고공행진하는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마저 4월 기준 적자로 돌아선 상황인데 정부 여당의 오찬장에서는 이런 위기감은커녕 축하와 덕담만 오갔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앞서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더구나 수도권의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안보 걱정도 군 통수권자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간담회에 불참했던 국토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지만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습니다. 여당의 목리로 국회가 공전한 사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국민 경제는 불안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대책은 요원합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조사 대상 품목 중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품목의 비중도 20%를 넘어섰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운임제 등 입법을 논의하고 소비자 물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당장 법정 기한을 한참 넘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와 고통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충격적입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고 했고 원희룡 장관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만취 운전을 두고 상황을 따져보자고 합니다. 만취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토록 문제가 심각한 부적격 후보자를 또다시 국민 앞에 내세운 경위를 따질 일입니다. 박순애 후보자의 자기 표절과 영구 실적 부풀리기 정황 역시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유지 논문 표절 심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를 책임져야 될 교육부 역시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스스로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전력이 있는 박 후보자가 어떻게 논문 표절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이어 법과 원칙마저 저버린 새 정부의 인사 대참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문제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눈높이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건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은 참으로 부적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이자 복심으로 꼽히는 이 장관의 취임 후 1호 지시는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민주화 이후 폐지된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청장 인선 후 치안정감을 교체했던 오랜 관행을 뒤집고 6명 전원을 물갈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독립예청인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면접을 진행한 겁니다. 이상민 장관 면접을 통과한 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을 통해 확정된다면 이는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온 국민이 아연 실색할 지경입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 왜 독립해야 되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제정 정신에 역행하려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